네, 새로운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켄 대표님 모시고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녀오신 미국의 회의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주 다녀오셨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었고요. 네. 예, 전 어머님께 세배 드리곤 네. 곧장 미국에 가서 예. 한반도 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그런 토론회에 며칠 참여했습니다. 또 마침 그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의 변화가 한반도 경제에 미칠 여러 영향, 또 미래에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한 닷새 하다가 왔습니다. 신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다루시고 오셨네요. 네. 예, 지금 전 세계가 변화의 시기고 대전환의 시대거든요. 다보스에서도 전체적인 그 목표는 전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운영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새판짜기이듯이 이 한미 간에도 이 한반도 경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 한국은 유럽이라든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협력할 과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미리 일어난 새들이 많은 모이를 쫓는다듯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자기 기업이나 자기 경제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됐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만은 먼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먼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 나눴던 또 미리 보는 다보스 포럼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참 길게 그 글로벌 대정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만 되지, 기존의 것들은 낡고 부패하고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또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일부 나라에선 부패도 심화되고 부동산 거품도 많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한쪽으로는 자원도 부족해지고 젊은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해서 지도층들이나 국가의 어떤 정통성마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짜느냐. 지금 여기 하시는 이 포럼의 제목 새로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주제를 이 세계경제 포럼은 그 자기네 올해 그 결과물로서 이제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네 방향에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첫째는 성장과 고용을 연계하는, 그래서 책임 있고 사람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새로운 성장과 고용 모델에 대한 제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고용 없는 성장. 그렇죠. 그거에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고용 있는 발전을 하느냐. 이제 성장이 양극화만 가져온다면 이것은 어떤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지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앞장서는 정부라든가 거기에 앞장서는 기득권들은 오히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이 고용을 늘리는 경제 발전을 해야지 예. 뭔가 성장은 했다는데 성장의 이익이 어느 1%에만 가고 네. 특권층의 부패만 조장한다면 네. 그것을 돕는 체제는 오히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질적 성장 네. 그리고 책임 있는 경제 발전 네.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우리나라 같으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모델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델은 어떻게 보면 국가든 사회든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느냐. 네. 이 리더십을 회복하고 리더들이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혁신 모델이 필요하냐. 네. 그래서 이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네. 새로운 모델이 아마 이번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네. 국제사회에 이렇게 보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예. 어떻게 보면 늘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SNS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비밀이 없어지고 예. 온갖 그 기득권들이라든가 예. 이런 데에 그 부패라든가 네. 불공정하거나 예. 이런 난맥상들이 온 세계에 낱낱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는 잘 선용하면서 네. 다른 한쪽으로는 또 이런 정보를 네. 어떻게 잘 공유하고 그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네. 하는 이 정보 관리에 대한 네. 모델이 이제 아마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 예. 에서 이렇게 늘 보면 에너지라든가 네. 식량 예. 이런 것들이 모자라고 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물도 모자랄 수 있는데 네. 빙하가 다 예를 녹는다라든가 이러면 빙하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물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환경 모델, 네. 자원 모델 네.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짜는 걸 계기로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네. 세상 만들기가 이번 다보스 모임의 궁극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포럼이 열리기 전에 기초적인 어떤 논의 주제나 뭐 작년 1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런 그 모델들을 이미 어느 정도 도출해 놓고 이제 그날 모여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전체 얼개를 그리는 어떤 그런 시간. 이제 뭐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네. SNS의 부상이라든가 예. 전 세계적인 리더십의 실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1년 동안 논의를 해왔거든요. 네. 그것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예. 이제 한 200여 개가 네. 한 2,000여 명의 세계적인 지도자 앞에 이제 1월 말 일주일 동안의 보고가 되면 네. 그것을 가지고 토론한 다음에 예. 결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합의를 하는데 네. 그 결의와 합의가 그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선에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난 2011년 1월에 6가지 방향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세계적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1년 후 2012년 1월 말 다보스 회의에서는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이 보고가 되고 새로운 하나의 방향이라든가 제안들이 그날 제시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 성장과 고용을 연계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요번에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 모델을 사실은 그 저만 모델이라고 흔히 부르는 겁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연방 총리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서 이야기했던 국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저희들이 학자로서나 기업인으로서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앙겔라 메르켈은 이미 2006년, 7년에 이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고용이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재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바꿔야지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의미가 없고 젊은이들과 미래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 예. 이 재래식 성장이다. 네. 그래서 자기는 총리가 되면 정부를 재창조하겠다 했는데 지난 이제 5년 반 내지 6년의 실적을 보면 실업률이 13%에서 6.8%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거의 뭐 한 6%포인트가 내려갔거든요. 예. 자기가 예측한 대로 정부의 그 문제점을 바로 잡고 독일의 경제를 살린 아주 좋은 경우인데요. 예. 이것을 이제 세계경제포럼이 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예.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예. 혹은 새로운 고용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결과가 참 미리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또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나중에 한번 또 다뤄지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데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러 예. 이 고용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담합 체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현재 63% 고용률을 한 거의 8%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래서 71%까지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예. 노조를 무서워한다라든가 네. 또 특권비를 타고 싶다라든가 혁신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든가 네. 아직은 우리는 부패에 기반하고 관계에 기반하고 학연혈연 지연에 기반한 사회인데 네.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 많이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이지 예. 공부나 학습이나 혁신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학습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특권을 더해서 네. 특권비를 많이 타게 하고 특권비 많이 타는 동안에 노조 활동 못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하자는 일종의 사회적 담합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과로하는 사회입니다.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 과로한 충분히 만큼 남의 말씀드렸습니다. 일할 예.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앙겔라 메르켈이 얘기한 그런 모델로 가려면은 이 기득권들이 예. 완전히 예.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자연스럽게 조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리더십의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올해가 이제 중요한 리더십들을 선출하는 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리더십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리더십들이 또 이렇게 나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일어나기 위한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변화에는 크게 세 가지 C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체인지가 C자로 시작하듯이 예. 세 가지의 C. 세 가지의 그 C자가 필요하다는데 첫째는 예.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네. 남과 달라야 된답니다. 네. 기득권 특권층과 철저히 인연 맺기로 연장해온 사람들은 네. 어떤 특권층과 부패와 네. 불공정에 기반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새 판을 짤 수가 없고 네. 과거를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득권이네. 특히 부정하고 불공정한 특권층의 신세를 진 적이 없는 사람들, 네. 학연혈연 지연을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자격이랍니다. 예. 두 번째 C자는 컴피턴스를 얘기하는 네. C자인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캐릭터를 얘기하는 C자라면 두 네. 번째는 컴피턴스인데 우선 세계적인 이런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세계는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가? 네. 세계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앙겔라 메르켈은 어떻게 고용률을 6 내지 7%를 올리고 실업률을 그것만큼 줄였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방향성과 네. 세계적인 혁신 방법과 예. 정책 방법과 이런 것들을 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세계를 통해서 네. 귀와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래야지 네. 국내만 보고 국내판에서 막 그 치열하게 학연혈연 지연 싸움만 하던 사람들은 네. 국제적 시각을 가질 수도 없고 예. 남들이 모처럼 들려주는 이야기도 거부하게 되고 네.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글로벌 감각이라고 하는 예,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는 컬래버레이션의 C라고 그런 데입니다. 네. 이게 결국은 변화는 젊은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할 때 가능한데 예. 젊은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룹이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라든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네. 젊은이들이 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취직 자리가 없는가? 네. 그리고 기술 혁신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 제한된 장소에서만 예. 기술이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예.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미래 세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나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사회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결과를 내려내는 것이지 과거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네. 다음 세대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을 이제 총선과 대선의 리더십을 또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리더십 문제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내용은 이런 리더십들이 키워져야 되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세 가지 C 이 모델도 부패나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지 않고 또 국제적 경쟁력이 있으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 이상적이긴 하나 그런 리더십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리더십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중장기적인 플랜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한쪽으로는 뭐 교육의 네. 초등 단계에서부터 신뢰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네. 투명한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지식과 학습의 가치가 불공정하고 부패한 관계의 가치보다도 훨씬 소중히 여겨지고 대우받을 때 네. 부패한 불공정한 관계보다는 네. 이 창조적이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네. 공정한 그런 그 혁신 역량을 중요시하고 학습 사회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네. 우선 그런 시스템과 문화와 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리더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의 목소리라든가 뭐 팔자걸음을 걷는다라든가 뭐 말하는 표현이라든가 모든 것을 좌우하듯이 직장에서는 CEO가 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네. 사실은 그 사회 전반의 가치 기준을 정하는 거고 그 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될 것이냐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학연혈연 지연과 종교연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될 것이냐는 네. 리더 한 사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 리더 한 사람이 잘못된 시스템과 또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리더는 엉뚱한 사람을 뽑아놓고 사회가 잘 되길 바라면 안 되죠. 네. 리더로서의 첫째 능력은 썩은 거와의 관계가 아니라 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네. 오히려 미래로 활짝 열려있는 네. 공정성, 투명성, 네. 성실성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깨끗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한 리더십을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글로벌 관계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다녀오셨던 미국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기 싫어하고 네. 신년 미국은 연휴 기간 중이었거든요. 예. 또 한국은 1월 1일 하루만
였고 마침 일요일이라 별로 연휴 분위기가 없었습니다만 네. 한국인들도 미국 가기를 싫어하고 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딱 만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밀폐된 이렇게 좀 조용한 네. 뭐 사람도 없죠. 연휴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초고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한 것 자체는 3일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사전에 준비들 많이 하고 가고 네. 또 국내적으로 워낙 긴박하게 새로운 일들도 많이 생기면서 네. 이것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네. 또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네. 이런 데 미치는 영향들,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네. 이런 걸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예. 재미있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네. 나중에 그런 쪽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아무튼 전 세계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예. 또 새로운 이 평화 번영 체제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위협을 받을 것이냐. 네. 중국이 워낙 커지고 있고 예. 또 북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붕괴되기보다는 중국의 예속이 되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는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이게 붕괴가 안 되고 오히려 중국의 예속화만 심해지는 네. 이러한 속에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예. 그 다음번에 한반도의 평화 이 번영 체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은 늘 그 경제와 이 평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경제는 국제적 협력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주로 그런 경제와 국제 협력 네.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국제 정세와 어떤 경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미에 잠깐 다뤘었지만 사실 이렇게 김정일 사후에 네. 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현상이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저도 네. 이번을 위기로 삼지 말고 예. 또 위기로 방치하지 말고 예. 방관과 무시 전략을 넘어가다가 보면 네. 결국 북한은 붕괴되기보다 중국의 사실상 이렇게 경제적 예속이 되다 보면 네. 결국 우리가 함께 사용해야 될 한반도의 많은 자원과 또 연계되어 있는 러시아와 유럽의 자원이 네. 어떻게 보면 차단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좀 더 능동적인 조치를 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네.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 미국 대선에서 실패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약속을 못 지키고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모임을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이 부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악재가 생기다 보니까 네. 오늘날까지 12년을 표류를 했는데 네. 그런 것을 환기시키면서 지금이야말로 예. 한번 우리가 과감하고 과거를 차단하고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판 짜기를 한번 2000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때 못하지 않았느냐. 네. 지금 2012년이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 네. 이 인권 문제든 핵 문제든 네. 모든 것을 바깥에 나와서 토론하자 그러지 말고 또 중국 주도의 육자회담에만 맡기지 말고 예.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네. 뭐 이런 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다른 한쪽으로는 나진 선봉이 중국의 50년 조차가 되고 네. 또 중국의 4차 10개년 이 전략이 주로 동북삼성의 발전에 치중돼 있는데 네. 동북삼성을 발전시키다 보면 항구가 필요하다. 네. 중국이 150년 동안 필요했던 항구를 위해서라도 나진 선봉을 조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나아가서 지금 이
장지투라고 그래서 장춘에서부터 진린을 통해 다음에 두만강까지 있는 네. 대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러는데 네. 결국은 북한 전체가 중국의 부도화될 것이다. 네. 이것은 지역이 부도화되고 광산화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제공하고 이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한반도의 평화, 번영 체제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 네. 대한민국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는 네. 그런 거가 된다. 특히 러시아와의 차단이 문제가 있으니 네. 우리는 나진 선봉과 블라디보스톡을 연계하는 네. 평화적이고 네. 이 무역이 자유스러운 그런 새로운 평화 경제 자유무역 그 벨트를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이 기꺼이 예. 동조를 해줘야 네. 이것이 러시아와 캐나다와 일본과 미국이 네. 한국과 함께 네. 중국과 북한 일변도의 네. 어떤 개발 체제를 네. 세계적 공동 개발 체제로 네.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네. 앞서의 연락사무소와 이런 경제적 협력이 그동안 막혀있던 금강산 문제라든가 개성 문제라든가 네. 남북 간의 모든 이 대화 네. 그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든 네. 그것이 북한의 핵 문제든 네.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로잡으면 한다 그러다 보면 또 10년 지나간다. 네. 그런 거가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감안해서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 제안들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좀 타개해 보려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러시아 방문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변화가 결국은 남한의 사회 협력 이런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점 더 고립된 정책으로 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북한이 다양한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이렇게 가려면 무엇보다도 남한과의 협력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네. 2012년에 네.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예. 또 교류 무드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다만 미국은 그런 데서 좀 더 자유스러우니까 네. 미국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앞으로의 미래가 네. 지난 60여 년하고 연계되지 않도록 네. 차단시키는 네. 그 디커플 혹은 딜링크 시키는 그 능력이 중요하고 네.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네. 아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데 네. 1999년에 네. 클린턴이 시도했다가 2000년에 포기했던 네. 그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거 네. 이런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처음 대화할 때도 사실은 그런 키신저의 노력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하는 것을 우린 신뢰하면서 네. 사실은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조치도 사실은 경제협력 조치이기도 하지만 네.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경제만은 아닌 거거든요. 네. 네. 그것을 하면은 복합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사실은 다자간에서 러시아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미국이 제안하더라도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네 잘 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한반도 전체의 경제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안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이것은 러시아가 1991년 이후에 자유세계와 한때 협력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도 그런 조치 비슷한 것을 한 거고요. 네. 또 영국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새로운 미국의 힘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많은 화해 이렇게 협력 조치를 새롭게 했는데 네.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게 어느 정도
이 경제 협력에 있어서 좀 더 큰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네. 그러면서 최소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만은 평화 번영 체제가 네. 여러 당사자 국가들 간에 협력이 되도록 하고 네. 그 사이에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네.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수혜자가 될 거고 우리 미래 세대가 수혜자가 될 거라 그래서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 중국이 과도하게 경계할 수도 있고요. 또 남북 간에 신뢰가 없을 때는 더더구나 어렵고 그럴 때 네. 이럴 때 제3자를 내세울 필요가 있고 제3자 네. 중에서 현재로선 미국이 제일 전 복합적인 사정을 네. 잘 알고 있고 예. 또 일본 러시아는 나진 선봉과 블라디보스톡 자유 무역 벨트가 네. 연계가 되면 러시아도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모두를 위한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사실 국제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클린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 결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안 되게 됐고요. 그 네. 부시 행정부가 있는 동안엔 우리 남한에서는 또 이렇게 좀 햇빛 정책이 좀 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엇나갔던 것 같고 또 미국에서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들어서서 또 좀 북한과의 교류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했더니 이번에 또 이제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약간 이렇게 한미의 정부의 어떤 컬러가 좀 약간 엇박자가 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또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한 12년간 표류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 또 러시아 또 요번에 러시아도 이제 정권 교체 시점이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올해가 그런 좀 중요한 그런 국제적으로도 참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2007년에 예. 푸틴 대통령 그 당신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그 러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중국의 상해 같은 그 도시로 이제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세계 박람회에 초대를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계 경제인 수십 명과 함께 제가 있었는데 아주 이 블라디보스톡과 한반도가 연계된 이런 그 발전 체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침 올해는 또 이 에이펙 그 2012년 정상회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북한과 모든 이 주변 나라들의 지도자가 바뀌는 걸 위기라고 보지 말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상을 짜는 계기로 삼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전 세계가 공유되어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면서 이번엔 실수 없이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또 이번 중국에서도 새로운 세대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올 한 해 어떻게 먹고 살까 참 걱정과 근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경제 기상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올해는 우리 GDP를 국민소득을 2배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정권이 끝나는 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잘못된 설정을 했고 또 너무나 많은 부패와 불공정 문제가 양극화 문제까지 아주 극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좀 잘 참고 지금 물가가 암만 해도 굉장히 춤을 많이 추고 50%씩 그 짧은 기간에 오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면은
일단은 우리 국민이 희망이 있다면 1년을 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옳은 꿈을 꿔야 되고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1년 사이에 많은 것을 새로이 설계해서 네. 그것이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분야는 올 6월부터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이 4월 선거 결과가 대개 6월부터 영향을 미치고 네. 12월 선거 결과가 내년 3월부터 영향을 미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길되면 길지만 많은 설계를 하고 결단을 내리기에는 네. 사실 이 짧은 시간입니다. 네. 이 기간에 예. 젊은이들이 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과거의 불공평하고 부패한 특권층에 뭔가 신세지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네. 올바른 꿈과 네. 올바른 설계를 준비하는 게 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첫째는 저는 이 4,500만 개의 일자리를 확실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예. 이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 예. 방치하고 있고 2020년까지 하도록 뒤로 미루는 이 제도를 바로잡기만 해도 네.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늘어야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늘고 정규직화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경제에서 네. 지식경제로 옮아가면서 네. 개개인들의 소득도 늘고 네. 기업의 이익도 늘고 네. 국가의 어떤 경쟁력도 늘어나는 네. 선순환의 길로 가는 것이지, 예. 이것을 일부러 수백만 명이 노는 것을 방치하면서 2천만 명이 전 세계 이 평균 근로자보다도 30-40%를 과로함으로써 예. 과로사하게 하고 네.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과의 대화를 파괴시키고 네. 미래와의 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과의 연결고리인 학습을 못하게 하는 네. 이 야만적인 사회는 네. 빨리 끝을 내야 되고 그 결단을 오래 내려야만 됩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번에는 국민분들이 결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네. 3년 사이 내지 4년 사이에 3,400만 개가 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주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현재 한 8,900만 되는 비정규직의 50-60%가 3-4년 안에 네. 수요 공급의 어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정규직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 많은 가정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네. 정규직화가 되고 예. 공부할 시간이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탄생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리더가 네. 그 자질구레한 변화 관리는 선진국의 모든 사례가 있고 선진국이 다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네. 그 길에 대한 전문가들을 국내적으로 잘 활용하면 네. 아무런 문제 없는 겁니다. 정말 2012년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원년으로 저희들이 삼고, 그러한 리더십들을 저희들이 반드시 선출하기로 결단하는 어떤 그러한 결심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글로벌한 국제 관계 속에서도 참 중요하고, 또 국내적인 어떤 경기 회복이나 또 물가, 또 고용 문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것이 단지 경제 논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제가 그 투입만 늘려도 성장하는 경제였어요. 즉 외국에서 돈을 많이 꼬온다라든가 국내에서 자본을 많이 형성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다든가 설비를 사다가 네. 가공해서 파는 투입만 하면, 네. 즉 자원을 동원만 하면 경제가 같이 크는 이런 거를 해왔었는데 네. 사실은 5년 전에는 더 이상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투입이 아니라 산출해서 가치가 늘어나게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경제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아니다, 한 번 더 시멘트 많이 써보고 네. 한 번 더 외자 많이 동원해본다라든가 네. 뭐 이렇게 하자고 한 거가 결국은 계속 우리의 국민소득을 네. 2만 불로 고착화시켜 놓고 단 하나도 증가를 못 시켰는데 대신 재벌들은 2배로 컸거든요. 네. 그럼 재벌들이 2배로 큰 것만큼 나머지 모든 국민의 소득이 재벌 늘어난 것만큼 반으로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양극화를 바로 막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새로운 경제는 네. 지금 같은 방식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네.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네. 모든 사람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서 네. 온 국민이 이 경제사회의 주인이 되게 하는 네. 그런 새로운 네. 창조적 경제인 거거든요. 창조적 예, 경제. 이것이 재벌에라 힘을 더 몰아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라. 네. 양극화가 아무리 극단이 돼도 우리 세계적인 상표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상표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계경제 포럼이나 네. 전 세계가 네. 역시 고용이 최대의 복지고 네. 학습과 교육이 개인의 발전과 가정의 발전과 네. 기업과 사회의 발전을 함께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네. 그래서 이번 세계경제 포럼에서 아마 인디비주얼 앙트레프러너십이라고 그래서 개개인 모두를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어떤 그 앞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학습과 교육을 중요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생산적이고 좀 창조적인 형태의 교육. 지금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입시나 뭐 이런 잘못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패러다임을 좀 전부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시프트, 한번 뉴 패러다임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시간이 네. 많이 돼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로운 세상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현 대표님 모시고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원장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이 시점에서 안철수 원장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